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제3회 동행 모의고사 해설 어떻게 시험장에서 풀어나가야 되는지 약간 실전처럼 풀어보면서 해설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해설지를 기준으로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이런 거는 좀 생소한 지문이지만 한번 풀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개별 규정에 대해서 위헌 심사를 할 때 헌법 개정 한계론을 원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이건데, 우리가 해설을 보면 알겠지만 특정한 이론을 받아들여서 판단하지는 않고 독자적인 견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식으로까지 부인할 수 있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결론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헌법 개정 한계론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었는데, 우리가 헌법재판소는 대놓고 뭐 헌법 제정권과 헌법 개정권의 구별론이라든지 헌법 개정 한계론 이런 것들은 학설의 문제이고,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개별 규정에 대해서 위헌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논거로 원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특정한 학설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독자적인 견해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니은은 이제 옛날에 법원직에서 한 번씩 나왔던 질문인데요. 헌법의 각 개별 조항 간에는 이념적 논리적으로 규범 상호 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게 꼭 다른 헌법 조항이 다른 헌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 수 있는 정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 틀리고 니은 틀리고 디귿 대의외제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로서 우리가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헌정사상 국민발안제나 국민소환제를 채택한 적은 없다. 자, 국민발안제는 제2차부터 제6차까지 인정이 되었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국민소환제를 채택한 적은 없는데 이 부분이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리을은 우리가 14가지 포인트를 찾으면 되죠. 10만 명,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고인 것은 최근에 법원직에서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일 이내에 대법원, 그래서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은 3개를 골라야 되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2번. 1954년 헌법인데 우리가 2차 개정헌법이죠. 2차 개정헌법은 유명한 헌법입니다. 바로 4.4 5입 개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출제 포인트가 됐는데, 4.4 5입이라는 계산법을 적용해서 부결 선포를 번복하고 가결로 선포한 위헌성이 있는 것이 되겠다. 2번을 풀어보죠. 제3차 개정헌법인데 우리가 각본 정, 중으로 일단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거제를 두었다라는 것은 조금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헌법재판소를 담당했다는 것은 두 문자와 상관없이 제2공화국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또 3공화국 헌법에서 없어졌다가 현행 헌법에서 부활되었다라는 것이 기억이 꼭 나야 됩니다. 별개로. 그 다음에 정당 조항을 신설을 했죠. 자, 여러분들 단원제 조항을 두었냐 이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순서를 가볼게요. 조금 위쪽에다가 우리가 1차 때 직양이 되었죠. 그래서 양원제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가면은 제 5차 때 우리가 인감, 극단, 직이 됩니다. 이때 단원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2, 3, 4는 모두 단원제로 운영이 되었겠죠. 그래서 단원제 조항을 두었다 부분이 확실히 틀리기 때문에 일단 답을 2번으로 골라보겠습니다. 3번인데 62년 헌법은 방금 썼던 인감극단직, 인간의 존엄성. 그 다음에 80년 헌법은 두함, 비자금 모두 함께 무지행복해 해서 금자가 적정임금의 보장, 그 다음에 환경권. 그 다음에 적정임금의 보장은 꼭 비교했을 때 1987년은 최저임금이니까 우리 바로 세 번째 줄에 나오네요. 87년 헌법은 최저임금제에서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4번인데 이렇게 각각의 위헌성이 있는 헌법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지엽적인 질문이지만 좀 어렵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냈고요. 2번이 답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 1번. 전체적으로 옳은 지문이니까 시험장에서 풀 때는 옳은 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2번이 조금 위화감이 느껴지죠.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해서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라라고 볼 수 있어서
특별한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 이익이더라도 개인의 예측 가능성이 있다. 아, 이 법이 없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 개인의 신뢰가 언제나 보호돼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2번이 일단 틀린 지문을 하나 골라놓고 3번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무원은 안타깝지만 퇴직하면 숨만 쉬고 살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자가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한 경우에 우리가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해도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데 위반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 4번인데요. 합헌 판례이죠. 우리가 가석방 요건을 10년에서 20년으로 올렸다라는 것은 보라색처럼 보이는, 파란색인데 사실 보라색처럼 보이는 색깔은 합헌 판례로 우리가 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가 된다라고 틀린 지문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번이 답이 되겠다.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권의 충돌에 대한 것입니다. 1번,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사돼야 된다.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을 써야 된다. 맞고요.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무조건 혐연권이 상위 기본권이죠. 그래서 두 기본권 사이에 적정한 비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단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혐연권이 비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확실히 틀리죠. 흡연권을 부정하지 않는 선에서 혐연권이 인정이 된다. 혐연권은 흡연권을 눈치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번이 일단 답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우리 행복추구권 같은 경우에는 보충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기본권이 공무담의권이 판단이 된다면은 독자적으로 행복추구권을 판단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지문인데 정정보도 청구권이랑 언론의 자유는 우리가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돼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다. 문제 5번 한번 풀어보죠. 우리가 통치구조 파트에서 그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된 지문이기도 한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에 대해서 기각결정을 했을 때 이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틀리고 우리가 행정소송이라는 게 가능하다면은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보충성 원칙 때문에 또 이 부분도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 2번. 우리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안타깝게도 법률구조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우리가 조문인데 위원장 1명, 상임위원장 3명 해가지고 11명인데 국회가 선출하는 4, 대통령이 지명하는 3,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4번인데요. 우리가 위헌 키워드를 딸 수가 있어요. 인권위원인데 퇴직 후 2년 동안 각종 선거 등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했다. 이런 것들은 헌법이 위배되는 판례 있죠. 그래서 경찰청장이라든지 검찰총장 이런 판례들이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을 답으로 고를 수가 있겠죠. 네, 문제 6번 한번 봅시다. 자, 정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정당의 문제인데 정당 해산 결정은 이 정당을 살려야 되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뭐보다 크다? 이 정당을 굳이 다시 살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큽니다. 이제 이 지문은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구체적 타당성 이익보다 더 중하다고 거꾸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심이 허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심이 허용될 수 없다라고 전체적으로 다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옳게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답은 이제 1번으로 고르면 되겠는데 이번에 정당은 대의기관의 결의로서 해산할 수 있으며 이 부분 중요합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회 이런 거로 바꾸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다. 3번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에 있어서 해산된 정당의 정당은 굳고 기속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인데 우리가 정당 해산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죠. 근데 우리가 통합진보당 사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해외 순방 중이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하지만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대행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해가지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해산 심판 판례가 있었죠. 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원래 지방공무원의 우리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일했을지라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은 상호 견제 균형의 원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뭐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2번인데요. 합헌 키워드를 볼 수가 있나요? 권한대행 판례가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죠. 근데 구금 상태로 갑니다. 이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죠. 그래서 항상 비교해야 되는 판례가 금고 이상의 형 선고인 경우에는 우리가 권한대행 시키는 것은 공무담인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인데요. 주민소환의 청구 사유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을 때 이 주민소환 관련된 것은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법 형성권이 넓다.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인데 자, 지자체장 선거에서 후보자 한 명만이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동 당선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판례인데 정거권을 침해한다고 했기 때문에 4번을 답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한번 보죠. 1번 지문은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가 일단 위헌 판례인 건 알겠어요. 우리가 검정고시에 합격했던 사람은 해당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했는데 무슨 기본권이 침해되는지를 변호사 시험에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되는 건 맞는데요. 1번의 해설을 한번 볼게요. 자,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이 아니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고 침해에 이르렀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어떠한 교육제도가 평등하다면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이 문제가 되는 거고 어떠한 교육제도가 평등한 느낌이 아니에요. 아까도 봤죠. 우리가 재응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재응시를 굳이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등한 것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아둬야지 틀릴지 않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난이도는 조금 있는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넘어갔었을 때 우리가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된다 이 부분만 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는 판례인데 왜 답이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틀렸다. 2번이 쉽죠.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배제하거나 영어 교육 실수를 제한하는 것인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거니까 사실 답은 쉽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옳은 것을 골랐을 때. 3번은 합헌 판례이죠. 우리가 수용자에 대해서 전자영상 검사기로 항문 검사를 한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 판례이고 4번인데 주치중 운전 금지 규정을 3회 위반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데 이런 사람한테 운전대를 맡기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윤창호법이랑 생각할 필요가 없다. 윤창호법은 운전면허 취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 형벌이 너무 세서입니다. 너무 세서.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판례랑 관련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틀린 지문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었죠. 문제 9번을 한번 볼까요? 네. 자, 1번인데 위헌 판례죠. 산업연수생인데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금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다면은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판례야 됩니다. 맞는 지문이고 2번인데요. 우리가 이것도 위헌 판례이죠.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다가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자녀 퇴직급에 대해서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면서 비슷한데 형이 확정되었다가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억울한 것은 똑같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자 가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3번인데요. 또 위헌 키워드를 뽑아보죠. 보험보상 대상자 유족보상금을 지급했을 때 수급권자를 부모 한 명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키우지 않은 사람이 돈을 쏙 빼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가 된다. 그래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맞죠? 4번이 바로 김영란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게 원칙인데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에게도 우리가 김영란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 합헌 판례이기 때문에 침해한다 라고 해가지고 헌법에 위배가 된다. 이게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특정 사항에 있어서 법관으로 하여금 증거조사에 의한 사실 판단하지 말고 최초의 공판 기일에 공소사실과 검사의 의견만, 그러니까 검사의 의견이 여러분들 사법부, 검사는 행정부 소속인데, 그죠? 사법부 소속인 법관보다 우선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관의 권한인데 검사가 그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분리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인데 우리가 범죄인 인도 심사를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관으로 한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데 위배됐으니까 헌법에 틀린 지문이 되겠고 3번인데요. 우리가 대통령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뭐 할 수 있다? 뽑을 수 있도록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판례인데 위배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고 사순환 때 여러분들 다뤄드렸죠? 병에 대한 징계 처분은 영창 처분은 헌법에 위반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꼭 전투, 경찰, 순경, 영창 처분은 다른 판례로서 합헌인 판례를 꼭 구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위반되는 판례인데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네, 1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1번 법원이 열람 등사를 허용했는데 수사서류에 열람은 허용하고 등사를 거부했다. 바로 헌법 위반이 되죠. 네. 2번 우리가 인천공항 판례가 기억이 납니까? 거기서 수용된 외국인은 구금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죠. 이것은 판례 소수 의견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거절을 당하기 때문에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데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네요. 답은 2번일 겁니다. 3번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도 뭐 할 수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맞는 것이고 4번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자, 요것이 중요한 최신 판례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이 된다. 왜냐하면 핵심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4번 2번이다. 자, 문제 12번인데 합헌 판례가 바로 보이네요. 우리가 아청 범죄자인데 신상정보 등록 후에 1년마다 촬영을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성형수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2번인데 쉽게 풀려면은 우리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판례는 다 합헌입니다. 특히 이러한 내용들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판례니까 자, 2번도 옳은 지문이 되겠군요. 3번인데요. 자, 이 사람은 성폭력 범죄를 2번 이상 범했고 그 다음에 습격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10년 안에 범인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파란색으로 그린 바에 의하면은 합헌 판례인데 침해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4번인데 우리가 헌법에서는 기지국 수사가 나오면 그냥 헌법이 위반된다라고 하면 돼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기지국 수사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이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을 요청할 때 어떠한 그 수사 대상자나 아니면은 그 확인 대상자에게 불복의 기회라든지 아니면은 내 정보를 잘 처리했느냐 이러한 청문회 기회 같은 것을 부여하지 않고 그냥 수사기관이 광범위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위헌인 것이지 기지국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헌법에서는 그냥 기지국 수사 나오면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조금 조절이 필요하다. 기지국 수사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법이 보완이 됐어요. 헌법 불합치였습니다. 자, 그러면 12번의 답은 3번이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넘겨보죠. 13번, 1번은 쉽죠? 여러분들 긴박한 상황인데 반드시 법원에 사전허가를 항상 받을 수는 없겠죠? 2번, 위헌 키워드입니다. 통신 제한 조치를 할 때 총연장 기간 또는 총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계속 뭐 할 수 있다?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니까 또 틀린 지문이다. 그 다음에 3번인데 우리가 신병훈련소에서 신병의 전화 사용을 통제한다. 합헌 피워드로 할 수가 있네요. 헌법은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4번인데 우리가 전기통신 역무 제공은 핸드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핸드폰 계약 체결할 때 이런 본인 확인 증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포폰이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데 침해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됩니다. 14번 문제로 넘어가죠. 1번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인데, 그러면 양심적 병역 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 그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비도덕적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군대를 안 갔다라고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오해가 있다. 2번 전투경찰 순경은 우리가 차출이 되는 직업 어떠한 복무제도였는데, 우리가 시위 진압 업무에 가게 되는데, 이 90년대 판례의 특성상 양심의 자유를 제한은 하지만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본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 3번 자,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의 심할서 제출, 이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이죠. 근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고, 그럼 가장 옳은 것을 고를 때는 4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 관소할 때 의사가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대한 개인정보를 내가 제출해도 되나? 라는 선악의 양심에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그렇지만 양심의 자유를 제한은 하지만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맞는 질문입니다. 자, 문제 15번으로 넘어가죠. 좀 줄여야겠네요. 자, 1번 의사표현 전파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든 가능하며 제한이 없다. 그래서 많은 내용에 아주 많은 내용들이 표현의 자유로 다 인정이 되죠. 올해 나왔던 판례는 게임물조차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이 된다라는 판례도 있었어요. 2번 자, 우리가 인터넷 신문을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객관적 사항을 제한적으로 등으로 가고 있대요. 그러면 실질적인 요건을 보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요건만 보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사전허가에 해당하지 않지요. 그래서 사전허가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터넷 신문하면 위헌 판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3명에서 5명을 고용해야 되는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서 위헌인 것이지, 이렇게 등록시키는 것은 사전허가 금지 원칙이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이제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 광고 같은 경우에는 비례 원칙 준수해야 되지만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법원직에서 옛날에 나왔는데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해서는 감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이룬 공격이 아닌 한 의혹의 제기는 쉽게 범죄라고 해서는 안 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을 한번 보죠. 16번은 법행에서 최근에 또 나왔던 질문인데요. 안마사는 보통 시각장애인 분들이죠. 그래서 뭉치게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회원이 되도록 하는 건데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인데요. 미신고 5개 집회는 불법 집회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긴급 집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해상명을 내린다? 이것도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틀렸고요. 3번 이러한 성격을 가진 집회는 집시법의 신고 대상이 아니죠. 특히 종교, 학문 이런 거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챙겨두시면 되겠다. 4번인데 입법자가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도 사전허가이냐라고 했었을 때 사전허가 하려면 행정부가 재량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제한을 해야지 사전허가 요건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은 틀린 질문이니까 옳은 걸 골라야 돼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1번 우리 유형 키워드죠. 자동차 등을 이용했다. 그러면은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위배가 된다. 2번도 유형 키워드죠. 청원경찰인데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 받았을 때 당연퇴직 침해한다. 3번은 합헌 키워드죠. 직접 생산, 공정 업무 이런 것들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파견의 대상 업무에서 제외하도록 해도 헌법 위배되는데 침해한다 했으니까 3번이 답이 되겠고, 4번 유치원 주변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이네요. 성 관련 청소년 유해 물건은 여러분들 우리가 금지를 해야 되겠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것도 법원직 관련된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55XO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훨씬 더 빨리 풀어야 되죠. 제가 말을 해가지고 느려지는데. 1번 네, 죄송하고요. 정당의 내부 경선에 참여해봤자 정당 여러분들 사적인 단체에 불과하고, 그렇지, 국가기관이 아니죠.
그래서 정당에서 아무리 지지고 볶고해도 공무담인권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하지 않아도 공무담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연금급여는 넓은 입법재량권이 있다. 맞는 지문이겠고요. 3번은 그냥 합헌 판례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되겠다. 4번인데 공직자 선발에 대해서 능력주의가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예컨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공직지휘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지만 법원직에서 나왔던 질문인데 그래도 우리가 뭐 장애인 보호라든지 아니면 국가유공자 보호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는 인정이 되는데 안 된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4번이 쉽게 답으로 고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문제 19번부터 조금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면 헌법재판소 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1번 법령 자체에서 헌법 소원이 되려면 직접 현재 자기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된다. 보통 법령 같은 경우에는 처분이라는 것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국민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직접성의 원칙이 인정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외적으로 바로 처분 없이 바로 할 수 있다면 이걸 예외로 해야겠네. 예외적으로는 또 헌법소원을 할 수가 있다. 직접성이 인정이 될 수가 있다. 1번은 이 예외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번 보시면 아까 봤던 거 그대로 보면 돼요. 직접성이랑 집행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 자체에 있어서 직접 기본권이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서 기본권 침해 법률 효과가 발생하면은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맞는 질문이죠. 이게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직접성이 요구되는 법률에는 법률뿐만 아니라 조약, 명령, 규칙, 헌법소원의 대상성 인정된 행정규칙, 조례 이런 것들이 다 직접성이 필요합니다. 4번이 틀린 지문인데요. 잘 보세요. 자, 법령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행위가 이렇게 있대요. 근데 이게 기속이에요. 기속이라는 것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국민에게 이렇게 있었을 때 원래는 간단하게는 이게 재량행위로 바꿔야지 이제 맞는 지문인데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서 집행행위를 매개체로 했었을 때 이런 경우에는 해설을 한번 보시면은 재량행위인데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재량행위일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그래서 결국 집행행위가 뭐 하게 된다? 법령에 의해서 재량권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권이 침해될 수가 있고 법령은 어차피 자기에게 최종적인 권한이 없어요.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그 집행행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직접성 원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일단 이 재량행위 부분을 기속행위로 바꿔서 틀리긴 했는데 만약에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우리가 바로 기본권 침해 직접성이 인정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판례는 없어요. 그래서 4번 지문은 그냥 여러분들이 반복을 조금 해주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학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돼가지고 소개를 했는데 사실 1번, 2번, 3번을 조금 답으로 보고 4번을 찍으라는 의도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음 20번인데 1번 탄핵소추안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발의할 것인지 하나의 의안으로 발의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의 자유이다. 맞고 2번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으려면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어야 된다. 맞고 3번인데요. 잘 보세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구속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 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근데 법 규정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추 사유가 뭔지는 구속을 받는데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는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니까 해설을 한번 보면서 정확한 워딩을 보죠. 자, 소추 사유는 구속을 받는데 법 규정의 판단에 대해서는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이 위반을 주장한 법 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리고, 그 다음에 4번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이 될 때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만약에 정지한다 틀리면 정지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고요. 정지할 수 있다가 맞다. 그래서 답은 3번. 21번 풀어보자. 자, 국무총리죠. 국회에 나가가지고 응답할 권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까지는 부르면 나가야 되죠. 대통령은 출석해서 답변할 의무는 없는데 국무총리는 출석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으니까 틀린 질문이다. 리은인데 여러분들 공직선거법 제9조 이거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죠. 이것은 직업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라든지 국무총리라든지 국무위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장도 인정이 되는 좀 넓은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에 포함이 되는데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니은도 틀리고. 디귿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신임 결의를 할 수가 없어요. 불신임 결의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자를 수 있는 제도인데 우리는 해임 건의권만 있고요. 불신임 결의는 인정되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 제도는 불신임 결의는 없고 야 우리 너네 장관들이 일을 너무 못하니까 자르자 라고 의결했을 때 불신임 결의 제도면은 그 장관들을 바로 자를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데 해임 건의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다. 리을 여러분들 대통령이 권리가 됐어요. 자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래요. 그럼 남은 기간 동안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를 실시를 해야 돼요. 70일 내지 40일 안에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이 거리된 때는 여러분들 60일 이내에 바로 선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남은 기간 동안 국무총리가 대행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린 질문이고 미은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통화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되니까 3개가 되겠죠. 답은 4번이다. 자, 25번, 22번은 쉬운 문제예요.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4번은 헌법 조무 문제이고 3번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요. 계엄은 대통령의 곡자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 보고만 하면 되고 우리가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어요. 긴급 명령일 때나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일 때 우리가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계엄은 대통령의 독자적인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고만 하면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23번인데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 그 다음에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오, 좋습니다. 2번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조약, 그 다음에 긴급명령 이러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실질적인 법률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요. 3번인데요. 법률에 위헌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헌법재판소 제청에서 심판에 대한 재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판은 넓은 의미의 재판이죠. 그래서 본안재판뿐만 아니라 중간재판, 소송 절차 재판, 그 다음에 영장 발부 재판 이런 식으로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해설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종국재판뿐만 아니라 중간재판, 소송 절차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 그럼 4번이 될 건데 기존에 있었던 자주 출제됐던 지문을 약간 틀어서 냈어요.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 조항의 단순한 포섭, 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은 그냥 시비 거는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한정위헌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따져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정확하게 읽어보면은 개별 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 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 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재판 결과만을 다투는 것은 재판 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이기 때문에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최근에 나왔던 지문들을 한번 틀어서 낸 것이 돼요. 연습을 좀 하세요. 감사합니다. 24번에 1번 국회의원이 사직하려면 회기 중에는 국회 의결이 있어야 되고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 허가 맞고 2번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우리가 조약을 체결했을 때 국회의 조약 체결권이 침해되었을 뿐이지 국회의원 개인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개인의 심의 표결권은 내부적으로만 우리가 침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 기관인 대통령이 침해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끼리 우리가 침해가 가능한 심의 표결권입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 3번 만약에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가 되면은 공소를 기각해야 된다. 뭐 형사소송법에서도 배웠을 거고 4번이 틀린 질문일 텐데 유형 기도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결혼이 생겼거든요. 근데 차순위 뒷번호가 의원직을 승계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 판례이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질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 문제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출제를 쉽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중간중간에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넣으려고 노력은 했다. 그래서 적당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충분히 고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25번은 법행 문제를 조금 내봤는데요. 자, 양심적 병역 거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인정될 수는 없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 2번인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유죄 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다 전과 기록을 깨끗하게 해야 될 것까지는 인정되지 않는 우리가 좀 신선한 판례를 한번 봤다. 3번 우리가 탄핵 사유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많은 법률, 모든 법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고 4번 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 공고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성이 인정되는 판례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빠르게 풀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법행 문제를 조금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다음 수업 시간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